살아가는 동안 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설명하려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쓰는 만큼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손가락이 펴지지 않아요. 이렇게 지면은 똑 소리 나고 막 이렇게 주물러야 바다시 피고.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생겨서 운동하다 뭐 잡는 거여서 생긴 이제 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점점 커져갖고 손바닥같이 혹이 크게 생겼어요.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초기에 치료를 하여서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뼈와 신경, 힘줄, 인대, 근육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관 손. 손에는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쓰는 직업군뿐만 아니라 무거운 스마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수부 질환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통증의 위치와 증상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흔하게 알려진 질환부터 생소한 질환까지 적절한 시기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용 병원장과 함께 간과하기 쉬운 다양한 수부 질환과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과 팔을 연결하고 손으로 수행하는 움직임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손목. 큰 뼈인 척골과 요골, 그리고 작은 뼈들이 뭉친 수근골로 이루어져 인체의 복잡한 관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 원인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김계수 씨는 작년 봄에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죠. 우리 집 안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또 병원에 가갖고 방기부스를 했는데 그걸 내가 일찍 좀 뺐는 것 같아요. 빼가지고 내 병원에 다녀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병원에 다니니까 수술을 해야 되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뼈가 붉어지 나와 있어요. 좀 톡 굽혀갖고 있어요. 뼈가. 근데 좀 움직이면 아파요. 뭔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나면 딱 손이 펴워나요. 손이 그만 붓고 아파가지고 이거야 안 할 거 했나. 그래도 가정에서 안 할 수는 없고 밥을 해먹고 하려니 꼭 뭐 손 이거 안 들고는 안 된다며가. 그런 게 좀 하고 나면 그만 힘이 들고 그래요. 좀에 또 일을 안 하면 좀 낫는 것 같고 일을 하면 더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왼쪽 손목 좀 어떠세요? 많이 아파요. 그죠? 예, 계속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사진 보니까 예전에 넘어지면서 다친 뼈는 짧아졌고 옆에 뼈는 상대적으로 길어졌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혀서 관절염도 오게 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연골도 자꾸 닳아가지고 연골도 찢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병명은 척골 충돌 증후군입니다.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척골이 요골보다 길어지면서 손목뼈와 충돌에 문제를 일으키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내일 수술은 이 긴 뼈를 조금 짧게 만들고 찢어져 있는 연골판은 봉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환자분은 약 3년 전쯤에 집 앞에서 넘어지시면서 손목을 짚으면서 손목에 골절이 생겼던 분입니다. 그 당시 집 앞에 있는 정형외과 입원해서 이제 기부스 치료하면서 골절을 치료를 했던 분인데 그렇게 치료를 하면 골절된 부분에 뼈는 붙을 수 있는데 원래 있던 뼈의 길이보다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옆에 뼈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 상태에서 손목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길어져 있는 뼈하고 손목 관절에 있는 주변 뼈하고 부딪히는 충돌 현상이 생기게 되어서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충돌의 원인이 되는 길어진 뼈를 짧게 하는 골 단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뼈를 짧게 하고 거기에 금속판과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고 관절 안에 닳아서 찢어져 있는 연골판은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스 고정을 하고 약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운동 치료를 시작해서 재활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척골과 수근골 사이에 위치해 완충작용을 하는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도 파열돼 봉합술이 필요합니다. 3개월 전부터 극심해진 통증, 자녀들의 걱정도 점점 더 커졌는데요.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견디가 못 견디가지고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꾸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래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어째 수술을 이제는 하러 왔으니까 일단은 정말 잘 되기만 바라고 이제 안 아프기만 바랄 뿐이네요.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척골 충돌 증후군은 척골의 길이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길이를 적절히 교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동양인은 요골보다 척골이 긴 편인데요. 실제로 특별한 외상 없이 손목 척골 부위에 만성 통증을 호소하면 50% 이상이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지금 이제 그 뼈를 짧게 하는 교정 절골술 하기 위한 금속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기기를 보면서 그 연장되어 있는 길이만큼 절골하는 과정을 할 것입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병변 부위를 살펴보면서 척골 일부를 잘라 충돌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남은 부위는 금속판을 이용해 내고정을 시행하죠. 파열된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까지 봉합해주고 나면 수술은 끝납니다. 무사히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이분은 손목 관절의 척골이 이웃한 요골에 비해서 길물어서 생기는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었던 분입니다. 척골의 길이가 요골에 비해서 약 5mm 정도 길물어서 충돌 현상이 생기는 병인데 척골의 길이를 짧게 하면서 충돌을 줄이려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약 5mm 정도 단축을 하였고 손목 관절 내에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의 파열도 같이 관찰되어서 같이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일단 수술 부위 상처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고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깁스라고 부르는 캐스트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캐스트 제거 후에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로 척골의 길이가 눈에 띄게 짧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뼈끼리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틀 후 이승용 병원장이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김계수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좀 어떠세요? 아마 그냥 그래 지내고 있어요. 한 이틀 지났는데 아픈 건 조금 나아지시죠? 손이 정때는 또 붓네. 이 손이. 내리고 있으면 좀 붓습니다. 주먹 쥐고 펴고는 다 하셔도 되거든요. 주먹 쥐고 펴고 다 하셔도 되고 가만히 내리고 있으면 어깨가 또 굳으니까 이렇게 팔도 한 번씩 들어주시고. 앞으로는 내가 조심해야 되고 운동을 해도 항시 조심 있게 다녀야 되고 뭐 그래야지. 내가 조금 성급한데 이제 좀 차근하게 나이가 들었으니 차근하게 이제 좀 걸음도 조심 있게 걷고 급한 마음으로 안 해야지. 네.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들의 병으로 여겨지는 손목 터널 증후군. 최근에는 젊은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개월, 한 5개월 전부터 그냥 조금 저리긴 했었는데 참을만 해서 그냥 실습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림 증상도 심해지고 다른 병원 갔는데 뭐 큰 병원 가봐라고 해서 엄마랑 알아보고 이 병원에 왔더니 잘한다고 해서 왔었어요. 장효선 씨는 양손이 저린 증상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물론 잠자리에 들 때마저도 통증에 시달려야 했죠. 손목에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수근관이 있는데요.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증상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17만 명이 손목터널 증후군 때문에 병원을 찾습니다. 남성은 약 26%, 여성은 약 73%로 집계되고 있죠. 주부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다 보니 여성 환자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앉으시고요. 한 열흘 만에 오셨네. 네. 저리는 게 많이 편해졌습니까? 네, 다음에 주무실 때도 편하게 주무시고 편해요. 편해요? 네. 손에 힘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네, 다행이시네.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손목 한번 줘보실래요? 자, 이렇게 두드려 볼게요. 전에처럼 찌릿찌릿한지 보세요. 괜찮아요. 네. 반대쪽도 볼까요? 시계가 있네. 괜찮아요. 네. 그래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일단 손이 저리는 걸로 내원을 했는데 손 저리는 증상이 야간에 특히 심해지면서 특히 주먹을 쥐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도 같이 있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뻑뻑해서 주먹 쥐기도 힘들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힘들어 하시면서 내원하셨습니다. 일단 환자분은 양손이 다 저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비교적 젊었기 때문에 일단 손목 신경을 풀어주는 주사 치료를 먼저 권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였으나 그 효과의 지속 기간이 짧아서 그리고 야간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근력 약화까지 동반되는 소견이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른쪽을 먼저 수술을 하고 오른쪽 증상이 좀 편해진 다음에 왼쪽에 대해서도 수술을 해서 지금 왼쪽도 상당히 호전된 상태입니다. 오른쪽 손목은 지난 7월, 왼쪽 손목은 지난 9월에 손목 터널 유리술과 신경 박리술을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재활 치료를 통해 손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수술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손목에 무리가 덜 가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손목 터널로 한번 고생하니까 다시는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 꾸준히 재활 치료도 하고 손목도 스트레칭도 잘 하면서 손목 근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자분들이 관절염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관절염이 온 것 같다라고 하는데 관절염은 바로 관절염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보통 단순 반복 작업으로 통해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느슨해지는 인대 문제가 선행하게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인대 문제를 간과한 채 병을 키워서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상태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대 문제를 미리 치료를 잘 했다면 관절염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북유럽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 바이킹 질환으로 불리는 수부 질환이 있습니다. 손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뒤피트랑 구축입니다. 한국인에겐 생소한 질병이죠. 지나간 3, 4월경부터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생겨서 운동하다 잡는 거에서 생긴 이제 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점점 커져갖고 손바닥까지 혹이 크게 생겼어요. 뒤피트랑 구축은 천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손바닥 피부 밑에 근막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게 되죠. 오늘 손이 안 좋으시다, 그죠? 손이 지금 아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고 했습니까? 지나간 3, 4월 달부터. 아이고 이 혹처럼 뭐가 딱딱하게 만져지네요. 손바닥에 있는 근막에 딱딱하게 생기는 섬유종. 섬유종 같은 게 있거든요. 근막이 많이 딱딱해진 것 같네요. 검사해서 어떤 상태인지 보고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손이 자꾸 꼬부라져요. 이분은 올해 초부터 왼쪽 손바닥에 딱딱한 혹 같은 게 만져진다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손가락이 다 펴지지 않는 증상까지 생겼다고 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보이는 이 힘줄 주변으로 섬유종이 형성이 된 것이 보입니다. 최초는 손바닥에 뭔가 딱딱해지는 혹 같은 게 만져진다고 하고 오시는데 이 섬유종이 점점 힘줄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어서 심한 경우는 손가락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서
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굴곡이 되어서 굳어지는 병입니다. 통증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증상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수술을 결심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 제가 원장님 몇 번 뵌 적이 있거든요. 원장님을 믿고 예.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일반적인 수부 질환의 치료는 먼저 진단이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힘줄 문제인지 아니면 신경 문제인지 아니면 인대나 관절 문제인지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여서 단순 투약이나 물리치료와 같은 아니면 부목고정과 같은 보존적 치료로 가능한지 아니면 국소주사요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등을 치료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는 거기에 맞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손바닥을 절개해 근막을 노출시키고 두꺼워진 근막을 제거합니다. 손의 복잡한 구조물을 모두 살피면서 해야 하는 수술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힘줄 주위 섬유 조직을 다 제거를 했고요. 신경이나 힘줄이 상태 괜찮은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상처 세척하고 상처에 배액관을 놓고 상처 봉합을 할 예정입니다. 절개 범위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거된 섬유성 띠가 피부와 유착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 후에 상처 치료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뒤피트랑 구축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흡연이나 음주를 즐기고 당뇨병, 뇌전증을 앓으면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분 같은 경우는 듀피트랭 구축이라는 병 자체가 흔하진 않습니다. 조금 드물게 볼 수 있는 병인데 드물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하는데도 병의 원인을 잘 모른 채 손가락의 첫 마디, 둘째 마디까지 다 구축이 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흔한 상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특히 피부 문제라든가 필요한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은 첫 번째 마디에 약간의 구축이 동반된 정도에서 진단이 되어서 수술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단이 늦어졌다면 수술이 훨씬 크고 복잡하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상처 문제도 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진단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질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술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동안은 수술 부위를 고정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통증의 원인을 제거한 덕분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편해요. 예. 생각보다는 통증도 덜하고 예. 부기도 빨리 빠지고 그러네요. 수술 전보다 뭐 쫙 펴지요. 지금 조금은 통증은 약간은 있어도 쩌릿쩌릿한 느낌이 손가락 펼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앉으십시오. 예. 수술하고 한 이틀 됐는데 예. 좀 어떠세요? 아침보다는 굉장히 이래 부기 빨리 빠지네. 저는 이렇게 펴려고 그러면 잘 안 됐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잘 되지요? 예, 이렇게 잘 되죠? 생각보다는 굉장히 손가락이 부드러워요. 예, 그죠. 예. 이렇게 걸리는 게 별로 없지 예.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자꾸 펴주는 운동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저 자신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몸에 어떤 조그만 이상 반응이 있을 때는 병원을 찾아와야지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몸 관리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가사나 이런 단순 반복 작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여성분들은 남성과 달리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면 관절 주변의 힘줄이나 이런 쪽에 부종이 잘 생기는 그런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부 질환의 빈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송미용 씨는 지난 봄부터 주먹을 쥘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물병을 열거나 머리를 묶는 것도 힘이 들었죠.
제가 손가락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통증의학과도 다녔고, 그리고 또 한의원 가서 침도 여러 번 맞고 했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이 손가락이 펴지지 않아요. 이렇게 쥐면은 똑 소리 나고 막 이렇게 주물러야 바다시 피고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접어지지도 않고 아예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손가락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고 걸리는 느낌이 드는 방아쇠수지 증후군이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가 없어 지난 9월에 수술을 받았죠. 지금은 이제 수술은 이제 오래 안 돼서 조금 이제 아프긴 하는데 이제 장갑을 끼고 속에다 면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이제 행주도 좀 짜지고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머리도 묶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앉으시고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원장님 덕분에 잘 지냈어요. 손 한번 볼까요? 네. 예, 아이고 양손을 다 해놓으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잘 펴지시고 아유, 그죠? 지금은 주먹도 한번 접어서. 너무 잘 나섰지요. 아이고, 이렇게 주먹도 잘 잘 져져요. 예. 예. 농사일 하시면서 손 많이 쓰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좀 아껴 쓰시고 나중에 또 손 저리는 거 생기면 그때 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수부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방아쇠 손가락 힘줄염의 일종입니다. 힘줄염의 일종은 주먹을 쥐었다 펼다 할 때 손가락에 걸리는 느낌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또 흔한 질환으로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에서 신경이 압박되어서 손저림 현상이 생기는 병인데 스스로 손목을 눌렀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거나 하는 압박 검사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에 지붕 역할을 하는 활차를 절개해 힘줄이 더욱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일상생활을 충분히 소화할 정도로 회복했죠. 그래도 전보다는 손을 아껴 써야 합니다. 앞으로는 잘 관리해 나갈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뭐 너무 무거운 것만 든다든가 제가 뭐 어려운 것도 어지간한 거는 막 그냥 드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할 것이고 이제 많이 나섰으니까 이제 천천히 운동하면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가볍게 할 수 있으면 가볍게 해야죠, 이제. 누적된 피로는 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은 피로가 쌓이기 쉬운 부위 중 하나죠. 평범한 일상을 잃거나 통증으로 고통받는 하루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손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바디 프로필 사진 등을 찍기 위해서 젊은 분들이 헬스나 이런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르지 않은 자세로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하는 동작에서 손목 관절, 특히 손목 관절 내에 관절 연골에 무리가 가서 그 부분을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손목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꺾인 동작에서 힘이 과하게 가해지게 되면 손목 관절의 연골이 쉽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관절이 뒤로 젖혀지거나 손가락 관절이 과하게 꺾인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